못해도 그래도 명절 때 우리 재래시장도 가고 인사도 하고 들러보고 네. 또 뭐 지인들 인사도 하고 그렇게 네. 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택시를 몰면서 그랬죠. 시민들을 만나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사분들이 좀 서로 위험하니까 네.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셔서 이번에 못했고요. 대신에 제 지역구 근처에 그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네. 스님들에게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사찰 문화재도 감상하고 네. 그런 좀 쉬는 시간을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사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안 의원님 국정농단 최서원 씨한테 그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상황 달라집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요. 네. 참 의의가 없고요. 네. 최순실 씨가 스스로가 지켜야 될 명예가 있을지 정말 국민들에게 여쭙고 싶고요. 1심 때는 제가 일절 대응을 하지가 않았어요. 네. 하도 의의가 없어서요. 네. 네, 그래서 그랬고 2심에는 그래도 또 법의 절차에 따라서 네. 제가 변호사도 선정하고 네. 최선을 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명예훼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 중대한 국정농단을 저지른 자로서 더 반성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취지의 결론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추석 전까지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네. 추석 연휴에 윤석열 후보가 SBS 예능에 딱 나왔어요. 좀 속상하셨겠어요. 네, 사실은 그 SBS가 물론 뭐 나름대로 해설 방침이 있었겠지만 여당 후보 두 분을 했으면 야당 후보 두 분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죠. 아마 그게 조금 어긋난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SBS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저는 공정하게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석 전에 진짜 중요한 시간에 그때 홍준표 후보가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아니 어느 분이 나오시든지 사실은 좋으나 하여튼 좀 약간 좀 일관성도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공중파 방송의 또 그런 기능이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홍준표 후보도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촬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3명으로 끝났답니다. 네, 추가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방송국에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아마 방송국의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군요. 네. 저기 안민석 의원님. 네. 혹시 윤석열 후보 예능 프로그램 나오신 거 봤어요? 좀 보지 않았고요. 예. 근데 SBS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사실 보면은 첫 번째 주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별 관심도 못 받고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좀 점수를 받을 텐데. 그리고 추석 전에 윤석열 후보를 네. 첫 번째 배치한 것도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런 좀 의심을 받게 되고요. 아무튼 SBS의 윤석열 띄우기 이 좀 국민적 의심을 받게 된 게 유감이고요. 또 다른 유감은 우리가 언제 대통령 후보가 예능 프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이런 세태가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건지 국민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만들 건지 그러한 이야기들로 참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네. 예능 프로 하나 가지고 참 이렇게 수랑설레하는 게 참으로 유감이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외쳤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 사실은 그 유엔 총회에서 사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을 좀 더 이렇게 정복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종전선언에서 어떻게 불안감이 나오죠? 네, 잘 아시다시피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군 철수로 또 이어질 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전하고 그래서, 지금 미군 철수요? 예, 그래 연결될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엔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주둔하는 게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종전의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핵무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도 하고 또 시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적대적인 행위들이 좀 사라지고 나서 정말 한반도의 그 평화를 원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 기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하게 된 이후에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미군 철수와 또 유엔사들이 지금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또 그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매우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한반도 미래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한국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프로세스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황이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라는 이런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종전선언은 전쟁을 종식하고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 실현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표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서 미국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번에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논의가 열려 있다고 이제 밝혀서 긍정적인 화답을 얻어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종전선언 자체가 앞으로 한미 또 북한 중국 사자 협의에 좀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방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국한테 전술핵 배치 요구하겠다, 핵 공유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1990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전술핵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은 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전술핵을 다 미국으로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어기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지금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핵무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 후보든 홍준표 후보도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이 비대칭의 이 구조에서는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좀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핵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모순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 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재배치가 가능하고 또 다시 가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때까지만큼이라도 저는 전술 핵은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전술핵 배치 중에 한반도 전쟁 불안을 높이는 게 어느 쪽일까요, 안민석 의원님? 아니 근데 이제 우리 핵무기 개발 이런 주장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듣는다면요, 핵무기 관련 정서나 질서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요구라고 들을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보고 받았다면은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미 SLBM을 이미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핵무기 개발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 또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약을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이게 국수주의와 다름없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남정호님께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다 핵 가지면 일본도 가지고 싶을 거고 대만도 달라고 할 거고 사이좋게 모두 핵 가지면서 핵 파티 하자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고 지금 북한의 전쟁 침략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아직도 대한민국과의 어떤 이 적화 야욕을, 적화 통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의 입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 주장대로 하자면은 북한은 당연히 핵이 없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얘기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이야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TV 토론 계속되죠, 국민의힘에서? 네네네. 오늘 아마 TV 토론 할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 하면 또 홍준표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낼까요? 오늘은 홍 후보의 전략은 좀 부드럽게 하고, 맏형으로서의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웃고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예, 그래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네. 원팀의 정신을 살려서 홍 후보께서나 또 타 후보께서 좀 서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은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팀이다, 한 팀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분야 공약 냈는데 그거 유승민 후보 거 표절했다, 표절 시비도 있더라고요. 네네. 물론 후보들끼리 하다 보면 표절 시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중복된다 해가지고 지나치게 이게 내 걸 왜 뺏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서로가 좀 나중에 어색한 부분이 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TV 토론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또 상대 후보에게 질문함으로써 과연 어느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은 또 국민들 여러분들과 또 당원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조국송 프로그램으로 공격 많이 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홍 후보께서도 국민적 정서, 여론을 아마도 좀 체감할 만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린 말 하신 건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좀 그렇다면 이번 전략은 뭡니까? 이번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홍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저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또 기타 후보의 또 냉정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좀 스펀지처럼 홍 후보께서
좀 잘 그것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우리 후보들은 모두가 한 팀이다, 원팀이라는 원팀. 그런 정신을 좀 잘 살리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TV 토론에 홍준표 후보가 빨간 넥타이가 아니라 파란 넥타이 입고 나왔어요. 차고 나왔어. 근데 그 넥타이를 가지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소 홍준표 같았으면 어디서 색깔론이냐 하면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밀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넥타이 색을 가지고 뭐 질문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그죠? 좀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색깔론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색상을 저는 착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너무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네. 뭐 각자의 색깔들을 갖다가 뭐 주의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청명한 가을 하늘의 색깔은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오늘은 녹색 방울무늬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준석 대표 미국에는 왜 가셨어요? 아마도 재외동포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민심을 좀 듣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대통령 가자마자 미국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하라는 걸 바로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있으면서 뭐 하는 것은 또 여야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굳이 미국에까지 가서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국익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그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그 중대찬 그런 선언을 할 때는 그 여야의 그 국민들과 여야의 또 그렇죠. 유력한 정치인들과 좀 의견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네. 이래서 좀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의견 청취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유력한 조경태 의원한테 조금 물어봤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님. 네. 자, 민주당에서는 호남 대전 이번 주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이 항상 개혁의 선택을 하는 그런 표심이 있어 왔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후보 중에서 특히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개혁 성향의 후보인지 또 특히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그것에 이제 호남이 선택을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번 호남 주말의 호남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결과가 거의 가늠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 1등을 하고자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특별히라도 과반을 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호남은 개혁 성향 어느 후보가 더 개혁적인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후보가 더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호남은 누가 더 개혁적인지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하시면 어떡해요. 자, 안민석 의원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화천대유 논란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데 화천대유 논란은 이 민주당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양면성이 있죠.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님 양면성은 다 있어. 좀 구체적으로 좀 찝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면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악재일 듯 보이지만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몇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 있고 당당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특유의 돌파력으로 이 위기처럼 보이는 난간을 뚫어간다고 그러면은 네. 위기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보십시오. 이 일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개발
사업인데 주로 이명박 이게 정권 때 문제가 있으면은 지나갔어요. 예, 뭐 MB 때부터도 물론 시작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MB와 박근혜 정권이 이재명 시장을 잡으려고 탈탈 털어냈는데요. 이 개발 사업이 문제가 있었으면은 온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과거 MB와 박근혜 정부 때 검증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본질적으로 이것은 착한 개발 사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착한 개발이다. 네.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공영이 개발함으로써 네. 성남시가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아주 새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잠시 후에 저희가 김병욱 의원하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착한 개발이기 때문에 이거 별 논란이 없다. 이재명 후보한테 별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지금은 뭐 좀 불리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시장 시절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투명하고 깨끗하고 시민을 위한 개발 투자를 했구나. 네. 그런 방식이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보기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순간 알아주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안 의원께서는 물론 뭐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적 의혹은 국민적 그 시선은 정말 곱지 않거든요. 이 자본금 5천만 원, 뭐 토탈에서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적게는 500억 또는 많게는 4천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은 이 일종의 로또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옳은지. 조경태 의원님. 예. 그 자본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총 투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실 거고요. 네. 또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 1원도 받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특검 수사도 동의해야 된다.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 수사에 동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 논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따라서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과연 이 시시비비를 하루 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적인 그런 시선이나 의혹은 뭐 여론조사에도 나타나지만은 상당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낙연 두 분께서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네. 좀 다투고 있잖아요. 네네. 그 경쟁 어떻게 보세요? 좀 귀엽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유력한 후보들의 어떤 좀 경쟁은 저는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자칫하면은 크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저는 메가톤급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호남의 민주당 후보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대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화천대유가 민주당 경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안민석 의원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비로